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2차 전지주 전기차 관련주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워싱턴주에서도 이제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를 이제 뭐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슈가 좀 나왔고 또 조정 시에 지금 저점 매수 해도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고 가려고 합니다. 자, 캘리포니아식 연비 규제, 뭐, 벌써 뭐 12번째 도입이라고 하는데, 뭐, 따르는 주들은 뭐 한 16개 주 정도 된다고 하죠. 뭐, 그 이상 뭐, 더 늘어날 겁니다. 계속. 그리고 2020년 3%에서 2022년까지 5%, 그리고 2025년에는 8% 비율을 뭐, 지키는 뭐, 이런 제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게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굳이 친환경 쪽으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뭐, 가려는 사람이 아니죠. 기존에 있던 이제 석유화학 제품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내연기관 자동차라던가 뭐 이쪽을 장려하는 기존 사업을 장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뭐 제도를 해놓은 것들을 자꾸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쉽지는 않죠. 파리 기후 협약도 뭐 탈퇴를 음,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연비 규제 완화를 지금 방해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에서는 전기차 확대 정책이 꾸준히 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뭐 방해가 뭐 이렇게 뭐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강제로 트럼프가 이제 막게 된다라고 하면은 행정명령이 이미 떨어진 거기 때문에 대규모 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렇게 뭐 액션은 취하고 말은 하지만 막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쪽 뭐 유진투자증권이었나요? 거기서 유가보다는 뭐 정책에 주목해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거대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지금 내연기관 쪽에서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친환경 쪽으로 넘어가는 쪽은 거대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뭐 중국이랑 이제 유럽 쪽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돼서 이쪽을 이제 크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이제 서서히 시작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나라는 아직 미비하고요. 뭐 제주도나 가야지 이제 거대한 흐름인 거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좀 미비한데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겁니다. 참고하시고 뭐 파리비규 협약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쪽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뭐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게 CO2 이제 이산화탄소의 이제 배출 규제를 2021년부터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2015년에 뭐 130에서 이제 2021년은 95까지 줄여야 되니까 뭐 자동차 업체들은 이제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이제 급격하게 감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럽은 2000한 40년 정도까지는 뭐 이산화탄소 제로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해서 폭스바겐, 뭐 다임러, BMW, 포드 뭐 이런 뭐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손잡고 수천 개의 충전소 공동 설치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대규모 벌금을 물게 됩니다. 굉장히 그래서 산업 표준에 주도를 해서 이제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가 뭐 대표적이죠. 그래서 올해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돼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올해 전기차를 어마어마하게 판매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독일도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전기차 판매 똑바로 못하면은 벌금이 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서 가장 많은 이제 뭐 신차를 판매하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은 최소 1조 5천억에서 한 2조 4천억 정도까지도 예상 벌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부랴부랴 뭐 강력하게 이제 뭐 전기차 쪽을 이제 푸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유럽에서는 그래서 뭐 굉장히 기대감이 높고 우리나라 배터리 3사 뭐 캐파 같은 경우도 계속 뭐 늘어나고 있죠. 2018년에 11기가와트 어, 11기가와트 시에서 이제 2019년에는 47기가와트 시로 뭐 늘어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84.5GWh로 뭐 거의 뭐 퀀텀 점프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EU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그리고 EU와 함께 뭐 거대한 시장으로 보면 중국이 있는데, 중국은 아직은 올해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중국은 보조금을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뭐 보조금을 자국 기업 중심으로 이제 많이 하고, 우리나라는 한국은 이제 얘네가 약소국이라고 하죠. 본인들은 강대국이고. 그러다 보니 좀 우습게 보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배터리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형식 승인까지는 올라갔어요. 최종 승인을 못 받았어요. 형식 승인에 LG화학 배터리가 이제 탑재된 차종 4종하고 이제 삼성 SDI가 탑재된 1종하고 해서 총 5종의 이제 뭐 차종이 올라갔었는데, 결국은 하나도 보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뭐 비슷하거나 뭐 형식적으로 뭐 한두 개 뭐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요거는 뭐 가봐야 알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뭐 중국에 공장 만들어 놓고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죠. 그래서 참 중국에 공장 짓는 거 제가 그래서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기업들이 가서 기술력만 뺏기고 이제 뭐 지들이 다 이제 시장은 본인들 기술력으로 해가지고 다 해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분은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올해는 그렇게 기대감을 저는 그렇게 크게 갖고 있지 않아요. 내년부터는 생각은 좀 해봐야겠는데, 일단 올해는 기대감이 크지 않다. 유럽 중심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저렇게 판매가 되고 있긴 한데, 미국은 그래도 보면은 테슬라가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는 조금 요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파나소닉에서 들어가고 있으니까 배터리를, 우리나라 배터리 입장에서는 올해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는 충분히 좋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약하지 않느냐, 모멘텀이. 그래서 유럽 쪽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굉장히 활발하게 뭐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대표적으로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 종목이 이 38만 원 아래로 내려 한 37만 원 이하 요 정도까지 주면 참 좋겠는데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질병 관련 이슈 때문에 멋지게 내려와 줬습니다. 지금 현재 37만 3,500원인데 이건 뭐 아주 뭐 좋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37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면 참 좋은데, 이 가격 아니어도 38만 원 아래만 돼도 좋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뭐 망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LG화학은 과거에도 제가 뭐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뭐 최고의 배터리 기업이라고 하면 LG화학이 뭐 지금도 꼽히고 있지만 뭐 충분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지금 CATL이나 뭐 비아디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저 너무 중국향 매출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LG화학이 뭐 세계 탑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뭐 생각은 합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래서 LG화학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중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좋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거의 우리나라 배터리 3사라고 하는데 사실 탑2라고 보는 게 맞고, 그 중에서 LG화학이 조금 더 선두주자고 2009년부터 엄청나게 수주가 나왔었죠. 벌써 11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SDI 같은 경우도 이제 충분히 뭐 좋은 기술력을 지금 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LG화학은 먼저 출발한 기업이고 SDI가 LG화학에 비해서는 후발자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좋은 기술력을 보유한 건 맞지만 LG화학에 비해서 조금 뒤쫓아가는 개념이 되는 건데, 충분히 기술력은 가지고 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거 30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면 뭐 아주 뭐 굉장히 감사한 금액이죠. 29만 3,500원인데 뭐 충분히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쪽은 담아놔야 되고, 제가 SK이노베이션, 자꾸 SK에너지라고 부르려고 그러네. 바뀐 지가 언젠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안 보는 게 낫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LG화학이랑 소송점 들어가면서부터는 더더욱 보고 싶지 않은 종목이죠. 일단 유가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에 유가 전쟁이 나오기 전에도 유가가 그렇게 기대가 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셰일가스 쪽에
이제 견제를 받기도 하고 유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산을 해도 지금 안 올라가고 있죠. 근데 최근에 유가 전쟁까지 벌어지면서 역시나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LG화학의 소송 같은 경우도 지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둘이 소송. 그래서 뭐 선별적으로 사야 되는데 SK이노베이션 쪽은 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LG화학이나 삼성 SDI 이쪽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이외에 과거부터 뭐 많이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종목들 있죠. 뭐 우리산업이라던가 우리산업이라던가 뭐 상하프론테크, 뭐 PNE솔루션 등등등 뭐 이런 일진머티리얼 등 이런 종목들 뭐 충분히 다 좋은 종목들이라고 보고요. 우리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급등 흐름이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조정 잘 받고 있고 우리산업 홀딩스가 좀 더 강했었죠. 뭐 테마성 움직임으로 해서 좀 이제 각도가 멋지게 올라왔었는데 지금 뭐 가격은 충분히 좋은 가격들입니다. 뭐 우리산업에서도 5,480원, 5,500원 이하를 주고 있고 우리산업도 22,250원. 이게 기업 분할하기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제 기억이 2015년 가을 9월이었어요. 9월에 우리산업하고 이 전기차 쪽에는 우리산업, 뭐 OLED 쪽에는 뭐 비아트론 이렇게 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 뭐 150% 이상 다 상승을 했죠. 우리산업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의 그 전기차는 이제 뭐 내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폭발력을 이용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이 필요한 겨울에는 우리 히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히팅 업체 쪽으로 해가지고 테슬라에 뭐 독점 납품하고 했던 이런 기술력에 대해서 뭐 자주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하시고요. 뭐 상하프론테크, PNE솔루션 뭐 이런 뭐 전통적인 종목들 다 뭐 매매 가능합니다. 상하프론테크는 뭐 반등 나오면서 이제 18,000원 구간에 저항받고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이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밀렸죠. 이번에 이슈 때문에. 그래서 뭐 14,450원인데 엄청나게 빠르지는 않더라도 뭐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고 P&E 솔루션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이제 자극적이고 재미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조정도 좀 덜 받았죠. 그만큼 수급이 좀 더 좋다라는 뜻이에요. 참고하시고 현재 14,000원 부근에 있는데 뭐 가격은 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1선 바로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번 정리했다가 이중바닥 찍을 때뭐 재매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외에 뭐 일진머티리얼즈도 과거에 뭐 2만 원대부터 계속 뭐 말씀드려서 끌고 온 종목이죠.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종목인데 지금 52,000원 바로 돌파는 뭐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이슈가 같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이 나와 있습니다. 요 44,000원 전후 굉장히 좋은 가격이고 지금 딱 44,000원에 있는데 굉장히 좋은 가격이고 4만원까지도 뭐 안 왔습니다. 이번에 이슈로 인해서 많이 밀리면은 뭐 4만원 부근 뭐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여기까지는 안 왔습니다.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뜻이에요.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뭐 첨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종목이 너무 많죠. 그래서 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몇 종목만 말씀드렸는데 첨보도 최근에 8만원에서 저항받으면서 조정받을 구간에서 7만원 정도까지 조정받으면 괜찮았는데 조금 더 밀려서 61선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등 한번 나오고 61선 살짝 이탈해서 이제 120선 정도 61선 120선 이 중장기 이평선 쪽에 조정을 이쁘게 받고 있다. 여기서 추가 하락만 뭐 안 나오면 되겠죠. 만약에 7만원을 회복하고 21선까지 올라탄다면 8만원 돌파도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뭐 신흥 SEC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일진머티리얼즈와 함께 뭐 많이 말씀드렸고 요것도 요 38,500원 구간 요 구간이 이제 뭐 매수 타점이라고 볼 수, 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지금 38,500원보다 200원 비싸네. 38,700원에 와 있죠. 뭐 충분히 뭐 매수가 가능한 뭐 영역권에 와 있는 종목입니다. 관련주들이 뭐 너무 많아가지고 다 소개를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좋은 종목인데 뭐 기존에도 뭐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조정을 받는 구간 여기서 55,000원, 54,500원 이 구간은 조정을 받게 되면은 항상 이제 매수 구간이라고 뭐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두 번이나 주면서 약간 이중바닥선 움직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등해서 만약 58,000원 회복하고 21선까지 올라탄다고 하면은
포스코 케미칼도 뭐 안정적으로 움직이겠죠. 굉장히 뭐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관련주들은 따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대부분 뭐 여러 종목들 뭐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뭐 따로 한번 빼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종목들이 뭐 반도체주처럼 전기차주 관련주도 이제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조정 구간에서 뭐 어느 정도는 적당히 비중을 좀 편입하는 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안정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위기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위기를 이거는 기회다라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죠. 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거를 저는 1월 하순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한 달 반이 지났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1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1개월 보름이 지났어요. 벌써. 그때부터 요렇게 해서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강력한 상승 후에 한 차례 꺾임이 나오고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작은 조정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좀 깊은 조정이 나올 것이냐 요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서 그래서 강한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는 이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뭐 대구에서부터 시작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밀리면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하락 N자형처럼 이렇게 내려가서 공포심을 분명히 유발할 거다 이 상황이 나오면 하지만 이거는 기회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기회를 포착하는 방법, 타이밍은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공포를 매수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구간이다. 여러분들이 소외주를 보유하고 있다. 매도하고 주도주나 반도체 섹터 같은 주도주나 아니면은 이런 전기차 섹터 같은 성장주 계열 쪽으로 이제 뭐 교체할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대표적인 성장주고 이런 섹터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 중에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니 잘 타이밍 맞게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 안 좋은 종목들 혹은 내가 종목이 너무 많으면은 한번 정리한 다음에 현금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내가 이 현금으로 주식을 매수한다고 하면 그 많은 종목을 다시 매수하고 싶은지 아니면 지금 주도주 성장주들 좋은 종목들 많은 이쪽으로 해서 좀 선별적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압축할 뭐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종목이 제일 좋아 보인다. 지금 시장에서 제일 좋은 종목 같다. 그럼 다시 사면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렇게 위기감이 오는 구간에서는 소외주도 밀려 있고 주도주도 밀려 있다. 그러면 소외주는 매도를 해서 주도주 쪽으로 종목을 수평 이동하는 게 함께 밀려 있을 때 수평 이동하는 게 이게 굉장히 스마트한 매매고 종목 교체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좋은 거는 내 종목이 상승해서 매도한 다음에 현금 확보하고 조정 구간에서 재매수하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을 교체하는 건데 소외주 들고 있으니까 안 올라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매도를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시장이 다시 좋아지더라도 물론 급반등이 나온다는 거 아니라고 해서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회복이 되더라도 내 종목은 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올라가면 다행인데 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종목을 한번 정리하고 그래도 좋으면 다시 사세요.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다른 것보다는 종목을 교체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종목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지금 수익이 조금 깎이면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수익이 좀 봤다 수익이 좀 깎인 종목들이 있다 이런 종목은 괜찮은데 기존에 손실이었는데 반등 조금 나오는 것 같다가 추가적으로 손실 잡힌 종목들 있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빠르게 잘라내는 게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감하게 뭐 결단을 내려서 종목을 교체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좋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내고 재테크로서 성공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뭐 힘이 되고요. 이 영상 잘 참고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단 잘 내리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